카나리아 제도의 원주민들인 관체족이 세운 피라미드형의 건축물로 원래 고고학계에서는 관체인들이 해풍을 막기 위해 조성한 바람막이 벽이나 농사 짓다가 골라져 나온 돌들을 버린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탐험가이자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토르 헤이 에르달이 귀마르의 피라미드들의 서쪽 계단은 동짓날 아침의 일출 방향을 따라 조성되었음을 밝혀내었고, 이 피라미드가 당대의 천문학 지식을 적용하여 인위적으로 지어졌음을 밝혀내면서 관체족들이 이를 어떻게 지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관체족이 체계적인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중앙집권제 국가를 세운 것도 아니라서 피라미드의 건축 배경이나 건설 방식은 상당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아까 전 언급했던 귀마르의 피라미드를 세운 민족입니다. 오늘날의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 살던 토착민들로 베르베르인과 동계의 민족이라는 것을 빼면 이들의 전반적인 문화나 생활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이후로 관체족은 모두 절멸했지만 현대 카나리아 제도 주민들의 혈통에 관체족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하죠. 특이하게도 이슬람교를 믿지 않았던 몇 안 되는 아프리카 아시아어족 계열 민족들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을 하악거리게 하고 있는 유적지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건설 이전에 만들어진 유적지인데 무려 기원전 11,000년경의 건축물이죠. 일종의 종교적 성소였다고 추정되는 이 유적지 때문에 종교나 체계적인 건축물의 건설이 신석기 시대에 농업이 등장하고 나서야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던 기존의 학설을 크게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몰타의 타르신 신전이나 역시 몰타에 있는 바퀴 자국 지형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중의 테바는 인도 유럽어족 신화의 신이나 그리스 지역의 토속신이 아닌 비그리스계 신화에서 기원한 신들이죠. 예를 들면 헤라는 아나톨리아 반도 선 주민들의 지모신이며 아폴론, 아르테미스 남매와 그들의 어머니인 레토 역시 그 기원은 아나톨리아 반도의 토속신이었습니다. 게다가 헤르메스는 아예 무슨 신화의 신이 기원이 된 게 아니라 건너서 넘어가다 라는 추상적 개념에서 기원한 신이죠.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기원을 밝히는 문제는 곧 그리스인과 그리스어의 기원을 밝히는 문제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죠. 나스카 지상화로 유명한 문명, 아직도 문명의 전반적인 모습이 불명입니다. 미크로네시아 현지의 토착민들이 세운 도시였는데 이곳이 왜 버려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었는지가 불명입니다. 애초에 미크로네시아 토착민 문명 자체가 이걸 세운 이들이 지금의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오스트로네시아계 민족들이었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다만 남마돌과 관련된 설화가 미크로네시아 연방 현지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구전되고 있으므로 이 설화가 남마돌과 관련된 역사를 밝혀줄 중요한 열쇠로 여겨지죠. 네페르티티는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인 아케나톤의 왕비인데 남편의 사후에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한때는 아케나톤이 사망하기 직전에 궁을 나왔다는 설도 제기되었으나 그녀가 투탕카멘 왕의 장모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이 설은 부정되고 있고, 현재는 스스로 파라오로 즉위하고 이름을 바꿨다는 설이 유력하죠. 문제는 그녀의 바뀐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녀의 미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류학계는 그녀가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했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기록한 사기 노장신한 열전에 따르면 잉태후 81년 만에 출생했고 주나라 수장실의 관리를 지낼 때 공자와 회견했으며 주나라를 떠나는 길에 관윤을 만나
도덕경을 조술하여 전해 주었다고 전해지는데 사마천의 기록에 따른다면 노자는 공자와 동시대 인물로 간주되지만 오늘날에는 노자가 공자와 같은 시대의 인물인지 나아가 노자라는 인물 자체가 실존 인물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노자가 저술한 도덕경 역시 노자가 직접 저술한 것인지 아니면 미지의 인물이 노자의 이름으로 퍼내거나 가탁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체코 역사상 최초의 통일 국가인데 멸망 직전의 과정이 기록의 부족으로 인해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 말하자면 발해의 유럽 버전인 셈입니다. 대모라비아의 멸망 이후에 체코의 정치적 헤게모니는 보헤미아 왕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의 카파도키아에 위치한 지하 도시의 유적으로 당대의 첨단 과학 기술들이 총동원되어 건설된 도시입니다. 문제는 이런 도시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한때 학계에서는 로마 제국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피해 숨어 들어가느라고 세운 도시였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졌으나 도시의 건설 시기가 로마가 있기도 전인 기원전 2000년경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기독교인의 피난처로 세워졌다는 가설은 부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용도로 처음 만들어진 도시가 로마 제국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일본의 천재적 풍속 화가로 1794년에 갑자기 등장하여 불과 10개월 동안 작품 145점을 남기고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죠. 하지만 그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샤라쿠의 정체가 조선의 화가 김홍도라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샤라쿠가 활동했던 1794년에서 1795년에 김홍도는 조선에 있었음이 공식 기록에서 확인되었죠. 1588년부터 1589년까지 북아메리카 지역에 세운 잉글랜드의 식민지로 크로아톤이라는 의미 불명의 글자만 남긴 채로 주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멸망했습니다. 현재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이들이 기근으로 인해 식민지를 버리고 인근의 다른 원주민 부족에 합류하여 동화되어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어느 부족에 동화된 것인지가 불명입니다. 루트비 라이하르트가 누구냐 하면 독일 출신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탐험에 공헌한 탐험가이자 지리학자였습니다. 1848년 당시의 뉴사우스 웨일스 총독부의 의뢰로 호주 북부를 탐사하다 영영 실종되었습니다. 현재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설과 탐험 도중에 기갈로 사망했다는 설이 유력하며 어찌되었던 간에 당시의 호주의 상황으로 보아서 탐험지에서 사망한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죠.